어머니가 못 참고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침부터 기분이 괜히 들뜨는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생일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한우 드시고 싶죠? 저희가 대접할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따뜻해졌고 오랜만에 챙김받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애들이 오늘은 제대로 챙기네. 기분 좋지?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1시간쯤 지나 아들 내외가 집 앞으로 와서 경쾌하게 말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대로 모실게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꽃 한 송이를 건넸다. 그 사소한 제스처 하나에도 마음이 몽글해졌다. 평소엔 무뚝뚝하던 아들이 오늘만큼은 유난히 다정해 보였고 어머니는 조용히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사랑받고 있구나. 식당에 도착하자 구수한 고기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울려 특별한 날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를 잡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머니, 이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희가 다 구워드릴게요.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모습에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갈 때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잘 구워졌어요. 따끈한 고기 한 점을 건네받는 순간 괜히 마음이 찡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싶었다.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진짜 생일 같은 날이네.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이가 크고 결혼하고 사느라 바쁘다 해도 오늘만큼은 진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날의 식사는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고기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챙겨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그 행복을 마음에 고이 담았다. 오늘 같은 날이 자주 올 순 없어도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을 느끼면 충분한 거지.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아들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쏜다니까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 말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다 얘들아. 아무도 몰랐다. 이 따뜻하고 행복한 생일 저녁이 곧이어 찾아올 서러움의 시작이 될 줄은.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다. 어머니는 생일날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느꼈다. 아들은 계산대로 자연스럽게 걸어갔고 어머니는 오늘은 정말 애들이 계산하는구나 하며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멈칫하는 것이 보였다. 표정이 어딘가 익숙했다. 늘 보아오던 그 표정. 그리고 예상대로 그 말이 터져나왔다. 아, 어떡하지? 우리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어 며느리가 덧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사드린다고 했는데. 입으로는 죄송하다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하다는 기색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저 또 그러면 되지라는 태도. 어머니는 미묘하게 굳어진 자신의 얼굴을 느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머니는 지갑을 꺼내 카드 단말기에 내밀었다. 사실 이 장면이 처음은 아니었다. 월말이라 돈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지갑을 두고 왔네요. 다음엔 꼭 살. 이 말들은 이미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생일날만큼은 달라질 줄 알았다. 한 번이라도 진짜로 챙김받는 날이 될 거라 기대했다. 그 작은 기대조차 오늘도 어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카드를 긁으며 직원이 말했다. 결제되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머니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생일인데 이럴 줄은 몰랐네. 차로 돌아가려 할 때 남편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뭐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차에 타는 순간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여보, 애들이 우리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닐까? 그때는 웃으며 넘겼다. 애들이 설마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차 안에서 아들 내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고기 맛있었죠? 다음엔 더 맛있는데 알아볼게요.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죠? 그 말들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왜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아파오는지 어머니는 스스로도 잘 몰랐다. 단지 오늘은 생일이었고 한 번쯤은 챙김받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차 문이 닫히자 조용한 공간 안으로 묵직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서서히 어떤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이젠 정말 참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식당을 나와 차에 올라탄 순간 어머니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고깃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차 문이 닫히는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도 조심스레 어머니를 흘끗 보았다. 아무 말도 없다는 게 오히려 더 깊은 상처처럼 느껴진 듯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자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좀 이해를 해줘야죠. 저도 힘들어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손으로 눌러 다시 벌려놓는 듯한 통증을 주었다. 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묵직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평소였다면 또 참고 넘겼겠지만 오늘은 생일이었고 오늘만큼은 다르길 바랐기에 그 말이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이해를 하라고? 어머니는 조용히 되물었다.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고 아들 내외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아들은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도 알잖아요. 저희 사정. 월말이라 돈 빠듯하고요. 생일이라고 너무 기대하신 건 아니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니의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더 이상 버틸 곳을 잃고 터져버렸다. 너 오늘이 엄마 생일인 건 알기는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들 내외는 깜짝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한 번도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터진 감정은 다시 담을 수 없었다. 너 어릴 때 감기만 걸려도 엄마가 밤새 물수건 얹어주고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결혼한다니까 없는 살림 쪽에서 도와주고 엄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 줄은 아니? 말을 내뱉는 순간마다 어머니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다. 그동안 해준 게 당연하다고 여긴 아들의 태도가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엄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집 부모는 더 해줬다는데.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망치 같았다. 부모니까? 그 말 속엔 감사도 배려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당연함만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부모니까 해줬어.
근데 너는 부모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엄마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 말 해본 적 있냐고.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표정은 당황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표정에 어머니는 또 한 번 마음이 내려앉았다. 엄마 힘들면 그냥 말하지 그랬어요. 아들의 말은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힘들어서가 아니야, 얘야. 엄마가 서러워서 그래.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래. 말을 끝내고 나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옆에서 남편이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 들리는 것은 엔진 소리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큰 상처로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차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아들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며 운전대를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진정하려고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윽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진짜 좀 빠듯해서요. 하지만 그 말조차도 변명처럼 들렸다. 애초에 생일이라 한우를 대접하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었다. 그리고 정작 계산대 앞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그 말. 지갑을 안 가져왔다. 어머니는 창밖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힘든 건 알지. 근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소한 걸로 서운해하세요? 솔직히 부모니까 챙겨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은 이번에도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팠다. 부모니까? 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단어는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모든 상처를 다시 꺼내놓는 열쇠 같았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아들이 어릴 때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물수건을 수십 번이나 갈아주던 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주며 많이 먹고 힘내라고 말하던 날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없는 살림에서도 최대한 보태주려고 발품 팔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부모니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부모니까 해줬어. 근데 너는 부모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엄마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 말 해본 적 있냐고. 아들은 잠시 말이 막힌 듯 보였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엄마가 힘들면 그냥 말하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은 어머니의 서러움을 걷어차버리는 듯한 말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 속엔 부모가 먼저 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라는 못마땅함이 비치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서서히 응어리져 올라왔다. 어머니는 한숨처럼 말했다. 힘들어서가 아니야, 얘야. 엄마가 서러워서 그래. 말을 끝내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다. 남편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작게 토닥였지만 그 따뜻함조차 잠시뿐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마치 엄마의 감정쯤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가슴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줬던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게 할 결정적인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아들에게 향할 첫 번째 사이다의 서막이 될 예정이었다. 차 안에는 여전히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룸미러를 잠깐 바라보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은 아직도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또 한 번 가슴을 쓰리게 했다. 남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야. 그만큼 서운했던 거야.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속에는 왜 이렇게 크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마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자신을 더 짓누를 것 같았다. 그래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는 말이다. 너한테 뭔가를 바란 적이 없다. 그냥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먼저 챙겨주는 날이었으면 했어. 엄마 생일이니까.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돌덩이를 가슴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처럼 무거웠다. 아들은 불편한 듯 운전대를 더 꽉 쥐었다. 그리고 어색하게 말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니야.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보니까 아주 잘 알겠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서둘러 변명하려 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황급한 수습의 느낌이 더 짙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원망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던 상처가 오늘 한꺼번에 튀어나온 것뿐이었다. 너희가 힘든 거 알지. 근데 매번 지갑을 안 가져오는 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그래, 부모니까 해줬어. 근데 너희는 부모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부모가 뭐든 다 내주는 게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말이다. 너희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야. 힘들어서도 아니고 그냥 너무 서러워서 그래. 너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엄마 마음을 이렇게 만든 거야. 말을 끝내자.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은 결국 짧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어머니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저 미안해요 한마디였는데 그마저도 아들은 쉽사리 꺼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너희는 모르는구나. 부모가 왜 서러워지는지, 언제 서운함이 쌓이는지. 그렇게 차 안의 침묵은 또다시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다. 참고 넘어가고 이해해주기만 했던 사람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금은 곧 이어질 사이다 같은 반전의 시작이 될 터였다. 차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흐르는 도로 위의 풍경과 달리 차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말이 불편한 듯 입술을 깨물며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부모니까 많이 해줬지. 내 말대로 당연한 줄 알았겠지. 아들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말한 건.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근데 말이다. 부모의 마음도 한계란 게 있어. 아들은 순간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익숙한 어머니의 표정이 아니었다. 늘 참아주고 들어주고 웃어주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마음을 다잡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핸드백을 열어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그 지갑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꽂혀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함께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오늘도 좀 부탁해요.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하던 날들의 계산서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려운 줄 알고 내가 짐지지 않도록 도와준 줄 알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건 도와준 게 아니라 기대게 만든 거였더라. 아들은 황급히 말했다. 엄마, 그건 그렇게 정리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사정이 있고. 사정? 어머니는 피식 웃었다. 목소리는 슬프지 않았지만 묘하게 날카로웠다. 정말 사정이 있었으면 너는 오늘 엄마 생일이라는 말부터 떠올렸어야지. 근데 내 머릿속엔 계산을 누가 하느냐만 있었지 않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남편이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한다. 진짜로 그래. 근데 부모가 해주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다. 차 안의 침묵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로 끝이다, 얘야. 아들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똑똑히 말했다. 오늘부터 내게 해주는 건 의무가 아니라 호의라고 했지? 그리고 그 호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거둔다.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앞으로 외식? 내가 살아. 생활비? 내가 알아서 해. 지갑 안 가져왔다? 우린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이게 대체 무슨... 그때 남편이 조용히 중재하듯 말했다. 너희는 오늘 넘어갔겠지. 근데 우리는 오늘을 못 넘겼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부모 마음을 이용하면 언젠가는 끝이 온다. 그게 오늘이었다.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결심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갔다.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 차 안의 침묵은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나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세 사람의 얼굴을 교차로 비추고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운전대만 똑바로 바라본 채 입술을 깨문 모습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창밖을 보다가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눌려있던 말을 꺼냈다. 너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했지? 아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한우 먹자고. 그러니까 더 웃겼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막혀하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한 한우 대접이라는 게 결국엔 내 카드로 내가 계산하는 자리였다니. 그게 대접이냐? 아들은 당황해 손을 크게 흔들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요즘 힘들어서. 힘들면 말로만 힘들다고 하면 다냐? 어머니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과 단단한 결심이었다. 힘든 건 알겠다. 어떤 부모가 자식 힘든 걸 모르겠니? 근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가 자동으로 지갑이 열리는 건 아니야. 아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그때 옆자리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둘이서 힘든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도우면 도울수록 너희는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표정이 먼저였다.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늘 계산대에서 너희 둘 얼굴을 보니 부모가 내는 게 맞다는 표정이더라. 그 표정 하나에 오늘 하루가 다 망가졌다.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부모 자식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부모 자식끼리 그럴 수 있지. 근데 부모니까 당연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거래가 돼버렸다. 아들은 멈칫했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지갑에서 아까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계산 목록을 다시 꺼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잘 봐라. 내가 돈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안 내도 누군가 내줄 거라 생각한 날들이 적힌 거야.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잘 들어. 오늘부로 이번 생의 부모 노릇은 여기까지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흔들렸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 자식이니까 더는 쉽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남편도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다. 이제부터 너희가 벌어서 먹고 너희가 쓴 건 너희가 갚아라. 우리도 늙고 우린 우릴 챙겨야 할 나이가 됐다. 어머니는 문을 열기 전 아들에게 마지막 말 한 줄을 남겼다. 다음 생에 또 인연 맺자.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엄마 아빠의 지갑도 마음도 여기서 끝이다.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그 소리는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벼락처럼 들렸다. 아들은 좌절한 표정으로 차 안에 남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반복해 왔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자 차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막 내린 비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아들이 쉽게 숨을 들이쉴 수 없을 만큼 뻐근하게 느껴졌다. 아들은 그대로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속은 마치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우리 너무 했던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몰랐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뒤늦게 깨달은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왜 이제야 보이냐?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온 저녁 식사들,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둘러댄 핑계들,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태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아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말이었다. 오늘 어머니가 남긴 말은 분명한 선이었다. 이번 생의 부모 노릇은 여기까지다.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역시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진심으로 잘못한 것 같아. 한 번도 부모님을 챙기려 하지 않았잖아. 오늘 생일인 것도
정말 함께 밥 먹고 축하해드리는 일이라 생각했지. 우리가 대접한다는 걸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았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엄마한테. 그 말 꼭 해야겠다. 하지만 이미 부모는 아파트 입구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서글프지만 단단했다.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더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 시각 집에 들어온 어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남편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오늘 내가 해야 할 말들을 했으니까.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노년을 챙기자.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받아줄 의무는 없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지만 부모 마음을 지켜주는 건 결국 아이의 몫이더라고.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웃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오늘 그는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셈이었다. 한편 차 안에서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자. 오늘 엄마한테 무조건 가서 말해야겠다. 그러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현관을 열고 나왔다. 얘야. 아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덤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라.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도 마음이 있다. 오늘은 엄마가 너무 많이 다쳤다. 당장 너희 말 듣고 회복될 만큼 가벼운 상처가 아니다. 아들은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다음에 내가 정말 변한 모습으로 와라. 그때는 우리도 마음 열 준비를 해보지. 문이 닫히고 아들은 그제야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손에는 후회와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내가 먼저 바뀔게. 아들의 그 말은 오늘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의 집안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평온이 흘렀다.